안 되면 되게 하라. 내가 무조건 내 몫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여군들도 징집 대상이었으면 저는 전차 병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간부로서 지원을 다시 한 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맹호. 저는 지금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K1A2 전차를 조종하는 전차조종수 김규빈 하사입니다. 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전차를 조종하는 김 하사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하사님.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네. 전차 안이 훨씬 덥죠? 많이 더운데 견딜만 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맹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도원대대에서 조종수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하사 김규빈입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우리 맹호부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국군의 최초 창설 부대이며 전투서열 영순위의 최정예 기계화 부대입니다. 현재도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대에서 조종수로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김 하사님 K1A2 전차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K1A2 전차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로서 K1A1에서 개량이 된 전차입니다. 120mm 해강포를 가지고 있으며 1200마력의 엔진, K1A1과는 다른 BMS 시스템, 그리고 피하식별 장치, 그리고 전후방 카메라 등 편의시설과 전자장비들이 대폭 향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전차 둘러보면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지금 이 보이시는 주포는 120mm 활강포로 저희는 이 주포로 대전차 고폭탄 그리고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두 탄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 안에 32발이 담기며 날탄은 총 20발, 대탄은 12발이 담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조종수가 안에서 볼 수 있는 전방 후방 카메라입니다. 뒤에도 똑같이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는 조종수가 해치 밀폐를 하고 있거나 특히 후방 카메라는 전차가 위급 상황에 닥쳤는데 전차장이 조종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조종수가 카메라를 보고 진지 변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포탑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가보시죠. 네, 포탑에 올라오게 되시면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K6 기관총 한정, 그리고 M60D 기관총 한정. 안에 포수석을 보게 되면 포수가 사용하는 공축 기관총이 M60E 기관총이 있습니다. 총 3장의 기관총을 사용을 하고 전차장 CPS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전차장 CPS, 그리고 이곳이 포수의 탄도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전차장은 CPS로 적을 식별하고 포수는 탄도문을 통해서 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차에는 1번부터 7번까지 총 7개의 적재함이 있고 보통 적재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1번 적재하면은 보통 기관총 예비총열, 그리고 파이프나 대한마, 그리고 대지렛대, 그리고 궤도자키 등 대형 공구들이 들어가 있고 보이시는 바와 궤도자키는 돌리면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데 저희가 궤도 이단을 할 때 궤도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궤도자키를 최대까지 늘려서 궤도를 잡아서 다시 조여서 궤도를 합치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네. 이거는 치풍 감지기로 포수 자리에 보면 탄도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탄도 계산기의 치풍을 감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치풍 감지기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커버를 벗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감지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네. 아, 포 사격을 할 때는 바람까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치풍 감지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잡고 계신 건 뭐예요? 이게 피하식별 응답기, 그리고 저 앞에 달린 게 피하식별 질문기입니다. 네.
이 두 개는 원래 K1, A1 전차에 달려있지 않은 부품입니다. 저희 전차가 다른 전차를 조준을 하였을 때 그 전차에 대해 질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질문으로 그 전차가 아군 전차인지 적전차인지 판가름을 해주는 장치가 스티어스쿨 응답기입니다. 요거는 K1, A1에서는 없었는데 K1, A2가 되면서 이제 개량이 돼서 네, 맞습니다. 전차 조종수라는 직책을 맡고 계신데 이 직책은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군인에 대한 꿈을 꾸다가 전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전차의 기계적인 모습과 전투력적인 측면을 보고 가장 큰 인상을 받았고 궁금증이 더 생기게 되어 전차 조종수로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와서 이제 전차 조종사 임무를 맡아보니까 좀 어때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랑 뭐 비슷한가요?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제가 직접 그걸 조종하고 안에서 전차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그냥 여기 앉는 앉으시면 거죠? 돼요. 네. 근데 여기 에어컨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그늘이라서 그런가? 네, 지금 팬이 있다가? 시동 걸기 전이고 그늘이라서 살짝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쪽에 보이시는 게 K1, A1 전차에는 없고 K1, A2 전차부터 개량이 된 BMS라고 불리는 전술 컴퓨터입니다. 이게 이렇게 빼서 이게 네, 컴퓨터처럼? 맞습니다. 컴퓨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이시는 화면을 통해서 적 단차와 아군 단차를 구별할 수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에 장애물 지대가 있다라는 지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단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포수석을 보면 포수는 이 화면들을 보고 적을 식별하게 됩니다. 이 화면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주간 조준경이고 이건 열상 조준경입니다. 이걸 이 탄도문을 열고 포수가 이제 적을 식별하는 것이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이 열상으로 대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밖에서 말씀드렸던 포수가 사용하는 M60E라는 공축기관총입니다. 포수는 옆에서 탄중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포를 올리면 이 주포에서 나가는 탄이 발사가 되는 것이고 이걸 아래로 내려서 공축으로 맞추면 공축기관총이 발사가 됩니다. 포수도 내부에서 기관총으로 적 보병 세력들을 화력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격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네, 이거 그걸 공축으로 내리고 팡을 잡고 이제 격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탄이 나가게 됩니다. 네. 스위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탄이 나갈 수도 있고 기관총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화기구나. 여기 불났을 때 네, 소화기. 근데 이제 불나서 이제 막 정신이 잃고 그러면 이걸로 꺼내서 막 불 끄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 소화기. 자동 소화기는 있어요? 저 엔진룸 쪽에도 있고 숨어져 있는 소화기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아, 그건 자동 소화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타 있으면 네. 겨울이 엄청 춥고 여름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런 한계점도 있긴 하지만 전차 승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참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좁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고 전차 안이 너무 편합니다. 편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좁잖아요. 움직이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전차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조종석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조종수석입니다. 나머지 3명의 승무원들이 포탑 안에 있고 조종수만 차체에서 조종을 하게 되는데 차체는 포탑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갑병 헬멧을 통해서 안에서 내부에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조종수의 조향 손잡이가 있고 이 조향 손잡이를 통해서 조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앞에 아까 보셨듯이 전후방 카메라의 모니터입니다. 기동할 때는 이 해체를 닫나요? 기동할 때 밀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치를 닫고 밀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치를 열고 지금 보이시는 모습과 같이 목만 나온 상태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치를 닫으면 이 창문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안에 거의 조종수는 누워서 조종을 한다고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차 있는데도 기동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차체 네. 정도 잠기는 정도.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해치를 닫아놓고 하실 텐데 네. 이게 분리돼 있어가지고 네. 물이 들어오면 탈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포탑을 후방 쪽으로 돌리게 되다 보면은 이 포탑과 차체가 연결되는 통로가 완성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 긴급 탈출을 위해서 포탑 안으로 이동해서 바로 위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차 면허는 어떻게 딸 수 있는 거예요? 기계교 초급반을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내부에서 조종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따로 치르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언제 땄어요?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차 조종면허보다 늦게 땄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자동차 운전도 못할 때 전차 조종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쉽게 땄겠네요. 전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 면허를 땄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취득을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기가 좀 더 어려웠습니다. 운전하는 감이 좀 많이 달라서. 아, 전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네, 감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둘 다 잘하세요, 운전?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대지반대 통해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이제 적폐 판단서 상황 부여할 겁니다. 네. 다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기동. 네. 네, 오른쪽으로. 전차장, 포수, 탄약수, 조종수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조종수를 하게 되면 계속 조종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꿀 수가 있어요? 간부 같은 경우에는 조종수부터 시작해서 포수, 전차장까지 올라갈 수 있고 탄약수는 보통 주로 용사들이 하긴 하지만 간부들도 탄약수 임무 수행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조종수 하다가 포수나 전차장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단계예요? 네, 맞습니다. 전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수, 조종수, 탄약수 모두의 역할을 알고 있는 베테랑 전차장 분들이 보통 전차장을 하시는 편입니다. 상황 부여하겠습니다. 네. 3m, 첫 번째 메타, 전승부, H1P! 무슨 메타? 도착하! 엔진 완료! 메타가 H1P 완료! 엔진이 완료! 대신은 현장 실습기 기동에서 2000cc하고 안전하고에서 승장법보다 실시한 건 3시간 배출요! 완료! 조종할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영해도로 조종을 할 때 특히 마을로 진입하는 구간이 있을 때 마을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치석도 있고 가드레일도 있고 그럴 때 가장 신중하게 조종을 하는 편입니다. 저기 엄청 차체가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차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전차의 폭이 3.6m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도로의 폭이 3.6m라서 전차 궤도가 딱 알맞게 들어가는데 좁아지는 도로에서는 최대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좀 전차가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영해 도로 조정을 하면 속도를 많이 느리게 한 이유 중 하나가 시민분들의 차량과 최대한 충돌하지 않고 주변에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기동을 하기 위해서 느리게 가는 부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와 일반 차량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일반 차량은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이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운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포 청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포 청소는 어떻게 해요? 주포 청소는 이 꽂을대를 연결을 해서 주포 길이 이상으로 꽂을대를 만든 다음 안에 내부를 솔로 닫게 됩니다. 이 주포 청소는 왜 하는 거예요? 주포 청소는 전차포 때 포를 수월하게 원활하게 쏘기 위해서도 하지만 안에가 오래다 보면 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포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점검도 직접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 단차마다 일일 정비 체크리스트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데 조종수의 점검 분야는 일단 전차 외부랑 전차 내부의 송만실을 확인하면 되고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냉각수 수준, 고기륜의 마모 상태, 중앙 가이드 망실 여부, 현상치 분야들을 조종수가 주로 점검하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차의 작은 결함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항상 즉각적인 준비 태세를 위해서 매일매일 꼼꼼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전차에 대한 좀 애정도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전차가 고장이 나거나
결함이 생기면 평소에 제가 더 꼼꼼하게 정비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결함이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래 함께할 전차이다 보니 애정이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는 부대는 군기가 굉장히 엄하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실제 그런가요? 전차가 움직이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승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군기가 잡혀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원활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려면 무조건적인 군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맞습니다. 만약에 병사로 갈 수 있었어도 군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들은 병사로는 징집이 되지 않아서 간부로 가는 길밖에 없어서 전차 승무원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만약에 여군들도 징집 대상이었으면 저는 전차 병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고 간부로서 지원을 다시 한 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전차를 이제 운영하면 이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의 지론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가 무조건 내 몫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제 자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이 우리 딸이 이렇게 그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를 아시면 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군대에 왔다는 거에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유튜브나 뉴스에 저희가 훈련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주빈아 이거 너희 부대야? 너무 멋있다. 너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많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훈련을 나갈 때 한 번씩 저희한테 고생한다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장비가 지나가면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되게 멋있게 바라봐 주시고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시며 인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후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 맹!